한국잼노사가 자구안 마련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막바지 협상에 나섰습니다.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은행권이 기업 대출 확대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진단 시스템을 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에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지 전용 계좌가 실효성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인 스마트 이모빌리티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원장 양한나입니다. 한국잼노사가 자구안 마련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 막바지 협상에 나섰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사측이 처음으로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에 대한 내용과 신차 배정 등을 제안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되는 모습인데요. 노조의 결단만 남은 만큼 내일까지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한국GM노사가 부평공장에서 11차 임단협 교섭에 나섰습니다. 어제 사측이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 문제와 신차 배정 계획 등을 건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은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 중 100명가량을 부평 창원공장 등에 전환 배치하고 나머지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5년 이상 장기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신차 배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부평 공장에 내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SUV 생산을 시작하고 2021년엔 추가 SUV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노조에 전달한 겁니다. 한국GM 사측은 내일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복리 후생비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 문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군산공장 노동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면서 이게 해결되면 복지비 삭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의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조에서도 일정 부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STX조선 노사는 자구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자 모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회사는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GM도 이처럼 군산공장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대폭 임금 삭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측이 먼저 제시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의 결단으로 법정 관리란 파국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GM 노사는 내일 오후 늦게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날까지 자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GM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법정 관리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권이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을 꺼린 건 구조조정 등에 따른 위험이 크고 견실한 중소기업 선별이 어려운 탓인데요. 최근 인공지능과 고객 참여 심사 등으로 기업 성과를 높인 우리은행의 새로운 시도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화두입니다. 이미 많이 늘어난 가계대출의 성장 여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기업 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기업 선별과 부실 대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숙제입니다.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기업 진단 시스템 비가이를 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에 도입했습니다.
디가이는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등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관련 중요 정보와 부실 징후를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숫자로 돼 있는 정량 정보랑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량화되지 않은 문서화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분석하는. 우리은행은 또 눈에 보이는 지표나 담보에 의존한 대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고객 참여형 오픈 심사제도 도입했습니다. 오픈 심사제는 기업 대출 심사 때 담당 심사자의 현장 실사 후 대출 신청 기업이 심사 과정에 참여해 직접 설명하고 은행 변리사 등 전문가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은행은 오픈 심사제로 재무적 지표가 좋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확대 목표치는 전년 대비 약 7에서 9% 수준입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중기대출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9% 늘어난 6조 5천억 원 순증으로 책정해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지난해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지 전용 계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지 전용 계좌는 개인 투자자가 해지 거래를 할 때 내야 하는 3천만 원에 달하는 기본 예치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수요도 적어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계좌는 많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지거래 전용 계좌가 도입된다는 기사를 보고 증권사에 문의했지만 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최근 한 투자자로부터 받은 문의입니다. 조사 결과 초대형 IB 5곳 중 3곳은 운용 중인 해지거래 전용 계좌가 없었고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만이 소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안타증권과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만이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계좌가 개설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해지거래 전용 계좌는 지난 2017년 6월 파생상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ETF 등 현물 범위 내에서 해지거래를 할 때 해지거래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행된 지 9개월이 됐지만 다수의 증권사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해지 전용 계좌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실효성 부족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예치금을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래 규모에 따라 거래 증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해지 목적만으로 해지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물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의 목적이 주로 해지가 아닌 투기고 개별 상품의 해지를 위해 전용 계좌를 이용할 만큼 전문적인 개인 투자자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수요는 생각지도 않고 탁상공론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하지 않느니만 못한 일이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을 키우고자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이모빌리티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 겁니다. 업계와 국토부, 환경부, 경찰청 등 담당 부처와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규제를 타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인 스마트 이모빌리티 업계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자 홍종학 중개부 장관이 규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업계, 전문가, 소관부처 등 모든 이해 당사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정부 부처가 이렇게 모두 모여서 그동안 수집된 규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논의하고 한꺼번에 해결 방식을 찾는 좀 새로운 해결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각 업종별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끝장 캠프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은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차도 외에는 탈 수가 없습니다.
교통 환경이나 법 제도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로교통법상 차도로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로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인도 쪽도 다닐 수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 등 실타래 처럼 엉킨 각종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어 각 부처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스마트 이모빌리티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법적 제도 미비와 정부의 규제 허들에 막혀 한국의 신산업은 개걸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각 업종별 규제 개선 끝장 토론을 계속해서 개최한다는 예정입니다. 끝장 토론 플랫폼이 신산업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LG U+가 새로운 골프 어플을 선보였습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 영상을 골라볼 수도 있고 선수들의 스윙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LG U+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입자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2018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 샷 장면은 물론이고 캐디와 상의하는 모습과 샷 이후 이동하는 모습과 같은 경기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샷 위주로 여러 선수를 같이 보여주던 기존 중계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LG U+가 내놓은 U+ 골프 서비스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속한 조의 경기만을 계속 따라가면서 시청할 수 있고 선수들의 스윙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어 스윙 교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수가 스윙을 하기 전에 루틴부터 스윙이 끝나고 나서 뭐 제스처나 표정 그리고 공을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뭐 보는 거라든지 그 선수의 모든 루틴 그리고 스윙을 설명할 시간이 많으니까 훨씬 더 깊게 더 파고들 수 있어서 LG U+가 야구에 이어 골프 중계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두 서비스는 LG U+ 가입자만을 위한 것으로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LG U+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속도와 용량 제한이 없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에 약 1GB 데이터를 소모하는 스포츠 중계 서비스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LG U+의 설명입니다. 동시에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스포츠 중계는 5세대 무선통신 시대의 핵심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5G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성은 초고속 대용량입니다. 모바일 비디오가 가장 초고속 대용량의 고객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LG U+. 콘텐츠 차별화가 어떤 성적표를 안겨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23일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참여 주체를 최종 확정합니다. 노사정위는 이날 새 대화기구의 참여 인원, 의사결정 방식 등도 매듭질 전망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제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새롭게 탄생할 새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원을 확정합니다. 그동안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대표 각 2명씩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던 최고결정위원회에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각각 1명씩 참여하게 되면서 최고의결기구의 구성원은 6명 늘어난 16명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로 포럼에서 새 사회적 대화기구의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표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다며 오는 23일 3차 노사정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면 이들의 목소리가 바로 대통령에게 가는 직통 코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은 대기업 위주의 민주노총, 경총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노사정위 주체가 현재의 노동시장, 산업환경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만큼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새로운 참여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23일 열릴 3차 회의에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의제별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특히 의사결정 방식의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특성상 만장일치 방식인 전원합의체 방식일 가능성이 높으나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의 역시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노사정 2차 회의에서 새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차기 농협금융지주회장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던 김용환 현 회장이 후보직에서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남은 후보자인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실상 차기 회장에 내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협금융에 따르면 김용환 회장은 용퇴를 결심한 후 분기 적자를 시현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부임해 타 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떠나게 돼 홀가분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능력 있고 추진력이 뛰어난 인물이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을 보고 용퇴를 결심했다고 말해 김광수 전 원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농협금융은 김 회장의 후보자 사퇴와 상관없이 예정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오늘 저녁 안에 김 전 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지 다른 후보자를 추가로 물색할지를 결정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가 약 3조 3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매물로 나온 대역폭이 예상보다 적고 이통 3사 간 균등 할당이 불가능해지면서 6월 경매에서 낙찰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더 K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습니다. 경매 대상은 3.5GHz 대역 280MHz 폭과 28GHz 대역 2400MHz 폭입니다.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예정된 지하철 8호선 추가역이 올해 착공해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와 성남시청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6일 지하철 8호선 추가역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실시 계획 인가를 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했습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 8호선 추가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13-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2,907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 역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신설하는 역사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로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 가운데 인근 부동산 시장에선 이르면 오는 6월께 첫 삽을 뜰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준공 예정일은 내년 12월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를 통해 증시에 새로 상장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공모 금액이 1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4곳으로 이들의 공모 금액은 4,778억 원입니다. 이는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분기 신규 상장 기업 중 유일하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애경산업의 공모액은 1,979억 원으로 공모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엔지캠 생명과학, 동구바이오제약, 알리코제약 등 제약 바이오 기업의 상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장 규모는 카페24, 케어랩스 등이 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과 상장 지수펀드 신탁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내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 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2부 박유라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의 큰 일교차까지 감기에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이 공기가 좀 좋아지면 좋으련만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여기에 곳곳으로 대기도 무척 건조한데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날은 좋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의 낮 기온 25도, 모레도 비슷한 수준으로 한층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다만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은 잠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환절기 기온 변화가 크죠. 기상 정보를 잘 체크하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나벨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7도, 대구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